오늘 할 내용은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합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SN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어떤 수열이 있으면 SN은 뭐죠? 초항으로부터 두 번째 항, n 번째 녀석, 이런 녀석 그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네. 근데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 꼭 요런 기호를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요. 본 적은 있는 거잖아요. 자, 수열의 합 시그마라는 표현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뜻이냐면 K 값은 얘는 변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불리냐면 형식적 변수라는 표현을 써요. 형식적이란 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잠시만요. 500에 올라가고 있어요. 자, 원래 상수랑 변수의 차이는 뭐죠?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잖아요. 변수니까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고, 이때 변수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죠? K 값은 1부터 언제까지? N까지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면 K 값이 1일 때는 값이 얼마가 되죠? A1이 되는 것이고, K 값이 2일 때는 A2가 되는 것이고, 가서 언제까지? N번째까지, N까지 K가 변한대요. AN이 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그마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그리스 문자고요. 그리스 문자 중에서 대문자입니다. 거기도 알파벳이 있을 텐데 이게 S에 대한 어떤 대문자가 되는 것이고 스몰 s, 소문자에 대한 녀석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시그마가 있고요. 여기서 S의 의미는 더하라는 뜻이죠. 썸의 의미입니다. 얘네들을 이 바뀐 값들을 더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형식적 변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변수는 조금 뭐라고 할까 남아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데 이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K가 살아있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대체되죠. 숫자든 문자든 그 무언가로 대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변하긴 하는데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말 그대로 그냥 중간중간 바뀌어서 대체되는 그런 녀석이란 뜻으로 형식적 변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꼭 K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어떻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I가 1부터 N까지 AI라고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J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J가 1부터 N까지 AJ라고 써도 어차피 J가 1일 때는 A1, 2일 때는 A2, 나중에 AN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썸, 더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곱하는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서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해버리면 이 값은 마찬가지로 K가 1일 때는 얼마? A1. K가 2일 때는 A2. K가 N일 때는 AN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죠? 파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그리스 문자 P에 해당되는 녀석이고 얘는 곱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값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변수도 형식적이긴 한데 이런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이점이 뭘까? 합의 형태를 대단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점을 생각해 보자면 1번은 이점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K는 5부터 뭐 12까지 AK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A5부터 A10인데 이렇게 쓰면 SN으로 표현이 힘들죠. SN으로 한 번에 표현하기 힘듭니다. SN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고정값이 초항으로부터 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A5부터 A12까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출발값하고 끝나는 값을 손쉽게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점은 일반항의 함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K라고 쓸 수도 있지만 K에 대한 식이니까 K는 5부터 12까지 얼마? 2K 빼기 1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자체가 AK라고도 쓸 수 있지만 바뀌는 식 그 자체로 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K가 5니까 얼마? 11이 아니라 9, 11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12를 집어넣으면 23까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일반항의 형태를 그냥 AK라고 써버리면 잘 모르잖아요. 이 형태들을 유추할 수 있다 혹은 알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수열의 합을 잘 씁니다. 그리고 왜 굳이 이런 걸 쓸까? 수열을 왜 배울까? 수열의 합을 왜 배울까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나중에 정적분에 이용됩니다. 수초에서 하는 정적분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예요. 수초 미적에서 하는 정적분의 어떤 연료 구성하는 녀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수열의 합을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열의 합인지는 알겠고요. 성질을 한번 봅시다. 이 성질 3개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인 성질로부터 갈 수 있는데 자, 성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원칙 같은 거예요. 규칙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열이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자, 언제? 가정은 항상 출발과 끝이 동일할 때 쓸 수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맞아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K라고 안 써도 상관없는데 1하고 시작해서 N으로 끝난다. 1에서부터 N까지다. 이 사실만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는 합칠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출발하고 끝이 같으면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인수분해 해보면 혹은 전개해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C배 붙은 거는 아니죠. CAK는 어떻게 되죠? 얘는 C를 묶어서 뺄 수가 있다. K는 1부터 N에 AK인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C를 밖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고. 되게 간단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봐봐, 이 약속 자체가 뭔데? K는 1이면 CA1이고 K가 2면 CA2고 어디까지? CAN까지니까 C로 묶어버리면 되잖아. C로 묶었을 때 A1부터 AN까지니까 C 곱하기 K는 1부터 N에 AK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녀석. 자, 1번하고 2번은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데 3번을 실수를 많이 한다. 세 번째 성질 하나가 딱 더 있어요. 세 번째 성질. K는 1부터 N까지 C. 무슨 뜻일까? K가 1일 때 초항이 얼마라고요? C. K가 2일 때 두 번째 항이 얼마라고? C. 고정된 수열인 거야. 상수 수열. 이렇게 있는데 이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죠? 1부터 N까지니까 N개. 이렇게 되는 거죠. C 곱하기 N. 이 세 가지 가지고 모든 성질들을 다 유도를 해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K는 3부터 그 다음에 11까지 3K-2 이렇게 있으면 얘는 값이 얼마 되겠어요? 처음에 얼마? 3을 대입하면 얼마죠? 첫 번째 항은 7. 두 번째는 K가 4가 돼버리니까 10 쭉 가서 어디까지? 31까지. 그럼 값은 어떻게 계산하죠? 뭘로 계산하냐? 이 수열이 뭐니까? 등차. 2분의 한개수 몇 개인데? 3부터 11까지면 11개 중에서 2개 빼면 되잖아요. 1, 2만 빼면 되잖아요. 9개. 초항은 얼마? 7. 끝항은 31. 뭐 이렇게 돼버린다. 계산하면 되잖아. 19 곱하기 9니까 그죠? 얼마예요? 171인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요걸 또 어떻게 계산하니? 두 번째는 K는 1부터 5에 2에 K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거 있으면
초항은 얼마? 1.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7. 쭉 가서 얼마까지? 31까지.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등비수열의 합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 등비수열의 합은 아니구나. 이건 그냥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 계산하는 법들이 익힐 겁니다. 이제는. 저기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걸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2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k는 1부터 얼마까지였죠? 5까지였어요. 얘는 어떻게 쓰자고? 분리하자고. 어떤 식으로? k는 1부터 5까지 2의 k제곱. 이게 무슨 성질이죠? 성질이 3개가 있었어. 시그마에서. 첫 번째는 뭔데? 더하고 빼는 거는 쪼갤 수가 있다. 출발하고 끝이 같으면. 두 번째는 묶을 수가 있다. 같은 값이 곱해져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하자고? 빼자고.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하자고. 합차를. 그럼 이거는 계산할 수 있고 얘는 얼마죠? 1이 몇 개 있다? 세 번째 성질에서 5개 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2의 1제곱부터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2의 5제곱까지니까 아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네. 따로 계산할 수 있죠. 초항이 얼마? 2의 1제곱. 공비는 2니까요. 그죠? 2의 5제곱 빼기 1. 개수는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예요? 여기는 31에다가 62. 그쵸?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죠? 다 합치면 57인가요?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주 나오는 애들 가지고 뭘 할 거냐면 공식화 시킬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를 쓰는 목적이 조금 분명해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외우든지 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문제 풀 때마다 붙여서 풀든지 뭐 밥을 다들 맛있게 드셨는지 다들 졸기 직전입니다. 눈 자체가 촉촉합니다. 하품을 하셔가지고 아닌가? 저기 땡그랗게 뜨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이미 반쯤은 감겨져 있습니다. 한 5분만 더 하면 이 중에서 제가 3분의 1은 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봅시다. 그러면 공식 자주 쓰이는 공식들 K는 1부터 N에 K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K가 1이면 1, 2면 2, 1부터 N까지 합이잖아요. 공식 어떻게 되니?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이건 지금 계산해도 되잖아. 2분의 개수 N개에다가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하나. 이게 1번 공식. 2번 공식은 K는 1에 얼마? N에 K제곱. 이거는 얼마죠? 1의 제곱, 2의 제곱 쭉 가서 N의 제곱. 혹시 이 공식 아는 사람? 적혀 있다고? 고맙다. 야. 굉장히 고맙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좋아. 두 사람이 호응을 해줬습니다. 뽑기야 내가 뽑을 수 있게 해줄게 오늘 시범적으로. 저렇게 초를 치고 있다니 첫날. 네, 너무 행복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렇고요. 세 번째 K는 1부터 N에 K 세제곱 얘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쭉 가서 N의 세제곱 듣도 보도 못한 공식일 텐데
여기서 나왔던 이 식을 놀랍게도 제곱하면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제곱했을 때 만들어진 식이에요. 왜 그런지는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하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은 이걸로 써요. 우리는 이 식을 알고 있는데 이 식을 유도하고 싶으면 유도하는 법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쓸 거예요. k 세제곱 마이너스 아니지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k 세제곱 빼면 얼마죠? 이거 안 되니? 이렇게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는 녀석이니까 어떻게 하자고? 시그마에 넣어볼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에 넣어볼게. 그러면 이 식은 이제 연속된 녀석의 합차 교대로 오는 녀석인데 이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가 될까? 1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2 집어넣으면 얼마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쭉 가서 얼마?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쭉쭉쭉 날아가거든. 어떻게 날아가는데? 그러면 n 플러스 좌변은 이렇게 되죠. 계산이 됐어. 좌변은. 우변은 어떻게 하죠? 이게 K에 대한 어떤 다항식 형태로 돼 있으니까 성질 몇 번째를 써가지고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잘 쓰면 일단 쪼개자. 3K 제곱인데 3으로 묶자. 밖으로 빼자.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 3으로 뺄 수 있죠. 이게 성질 두 번째와 1번을 활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질은 1이 몇 개 있어? N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있죠. 요런 꼴이 돼버려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녀석이고 대상이 알고 있는 건 얘죠. 2분의 n 더하기 1. 그럼 알고 있는 애들 다 넘긴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죠. 3으로 나눠버리면.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뭐다? 요런 녀석이 돼버려요. 그러면 세제곱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 필요하겠니? 똑같은 원리로 4제곱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식, 세제곱식이 나오는데 얘는 계산이 너무너무 얘는 시그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의 4제곱에서 1의 4제곱 똑같이 생겨버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세제곱 값이 나와요. 그걸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뽑아냅니다. 근데 몰라도 상관없고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더 보죠. 이게 할 때마다 계산하면 빡치니까 적어놓고 보는 거야. 2k-1 홀수들을 몇 개 더한다고? 몇 개 더해요? n개 더해요. 홀수를 몇 개 더한다? n개를 더한다. 그러면 값이 얼마나 될까? n제곱이 돼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2를 빼고 시그마 k 값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다가 1이 몇 개 있어? n개를 뺀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줄게. 왜 그러냐면 k는 1부터 n에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k는 1부터 n에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두 배, 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n 더하기 1 빼기 1 곱하기 n 이렇게 돼버리니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 해서 n제곱. 이게 이제 공식을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고 아니면 그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있어. 바둑돌 하나가 있으면 이 값 자체는 몇 개? 1개. 거기다 3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동그라미가 3개. 3개를 더하면 2의 제곱이 돼버리고 다시 이번엔 몇 개를 더하면 5개를 여기다 더하게 되면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1의 제곱 얘는 1 더하기 3 여기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더하는 값이 그 다음에 7이 돼버리면 4의 제곱 이렇게 된다. 개수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할까? 하나만. 5번은 또 자주 나오는 녀석인데요. 이거 할 때마다 시그마 풀라 그러면 싫은 거야. 연속된 두 수의 곱이에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3 이렇게 쫙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n, n 더하기 1, n 더하기 2가 돼요. 이런 녀석. 6번은 자주 나오는 거. 숫자 두 개만 기억하자. k가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죠? 55. 이거 알죠?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은 얼마죠?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6분의 n,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 식으로 하니까 77 곱하기 5, 385입니다. 이런 꼴. 자, 보시면 이 정도 하고요. 시그마의 뜻과 성질만 한번 봅시다. 초반에 4번까지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숙명은 언제 학교 시험 끝나지? 아, 맞다. 언주다. 숙명 없나요? 우리가? 아, 숙명이 안 나왔구나. 결석했다. 진서는 9일에 끝난다고? 언주는 3일, 13일. 네가 빠르지? 진짜 빠르네. 없고 그렇지. 13일. 며칠에 끝나요? 15일? 느리다. 화장실? 화장실에 끝난다고? 아, 며칠에 시험 끝나죠? 재현이는 17일? 17일 남았다고. 그렇게 어렵게 나한테 수학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하라고? 12월 7일. 알겠습니다. 수학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데 기말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말. 자, 1, 2, 3, 4를 열심히 풀어보시는데 1번이 막히는 이유는 딱 하나. 시그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K는 1부터 N까지 A에 이 K-1 더하기 A에 이 K 5 N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자, K 대입하세요. 한 줄마다 맞춰가지고 K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A 1 더하기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항인 거야.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A2 이렇게 되고. 그죠? K가 1일 때 나오는 값이고 K가 2일 때 나오는 값이 또 있잖아요.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A3 더하기 A4 하나 더 해보면 3이면 어떻게 되는데 A5, A6 K가 N이면 A에 2N-1 A에 2N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얘네들 다 더하래. 그러면 더했더니 우리가 표현하기 쉬운 값이 있지. SN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S 얼만데? 얘가 말해주는 바가 A1, A2부터 쭉 하나씩 더해가지고 A2N-A2N이니까 아 S2N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S2N이 얼마랑 같다고? 5N제곱이래요. 근데 요건 뭐랑 같죠? K는 1부터 20까지 AK 이게 뭐랑 똑같니? K가 1이면 A1이고 K가 2면 A2고 돌아서 어디까지? 20까지. 이거 뭐랑 같아요? S20이잖아요. S20은 뭘로 계산해?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겠니? N에다가 S20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0을 대입해버리면 S20은 5 곱하기 10의 세곱 5 100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2번 한번 풀어보십니다. 시그마를 가지고 뭘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 표현형 자체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일반항하고 옆에 나와 있는 값하고 맞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아니면 대입하에 가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보시면 첫 번째가 2, 4 쭉 더해서 2배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짝수인데 맨 처음에 첫 번째 항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2 여기는 얼마? 2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맨 처음 시작 들어가는 값이 얼마예요? 2k인 걸 알겠죠? 짝수인데 k가 1부터 바뀌어가지고 얼마? 맨 마지막은 2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1, 3, 5에다가 쭉 가서 15. 뭐 홀수잖아요. 홀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으면 보세요. 2k-1이 맞는가?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나오니? 2 집어넣으면 3 나오죠? 얼마 집어넣으면 15 나와요? 8. k는 1부터 8. 그럼 2번은 맞네. 3번 1, 2, 4부터 쭉 가서 얼마? 2n제곱은 k는 1부터 n에 이렇게 됐네. 맞나요? k 1 집어넣으면 얼만데? 2, 4, 2의 n까지니까 안 맞습니다. 얘는 틀렸어요. 3번이 틀렸으면 나머지는 보지 말자. 그죠? 3번의 별표를 치시고요. 3번을
어떤 지식 없이 그냥 정의만 가지고 푸실 수 있으면 센스가 있으신 겁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K가 1부터 5까지 K라고 했으니까 맨 첫 항은 얼마죠? 1, 2, 3, 4, 5가 되겠죠. 밑에 있는 녀석은 초항이 맨 처음 시작하는 항이 얼마죠? 2. 그러면 열을 맞춰서 써봅시다. 2, 3, 4, 5. 세 번째는 3, 4, 5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여기 4가 있을 것이고, 그지? 하나 숨어 있는 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다 더하래요.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 어떻게 되죠? 1이 몇 개 있어요? 1이 1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5가 5개. 뭐랑 같아요,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의 제곱과 같은 거죠. 여기까지는 할만합니다. 하나 보시면 (10가지죠) 요런 꼴인데, 자, 이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2를 어디로 뺄 수 있다? 앞으로 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나눌 수도 있나요? 양변을 2로? 나눌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받은 2를 밖으로 빼가지고 양변을 나눠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BK 합은 얼마? 9가 된다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계산해 달래. K는 1부터 10까지 2배의 AK 3BK 플러스 4.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각자 쪼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쪼갤까요? 2로 K는 1부터 AK 빼기 3배의 K는 1부터 10의 BK. 4개가 4가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얼마였으니까? 5였으니까. 얘가 얼마니까? 9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23이 나와야 되죠. 똑같은 류의 문제가 계속 펼쳐집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하고 합치고 계산하는 류의 문제가 펼쳐지는데, 이거 몇 개만 더 볼게요. 5번은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야 되고, 7번. 5, 7, 8 3개 볼게요.
웃지 마라. 네. (5번이) 안 된다는 건 성질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 K는 1부터 10까지죠. 두 배의 AK 더하기 BK인데 이게 5라고 했고,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B 두 배의 BK가 제로죠. 그럼 얘는 분리할 수 있잖아요. AK끼리 모으고 BK끼리 모으고 할 수 있으니까 두 배의 K는 1부터 10의 AK, 성질 1번과 2번을 썼고 합으로 또 쪼개지잖아요. 이게 5. 얘는 K는 1부터 10의 AK, K는 1부터 10의 BK 했더니 제로가 된대요. 그러면 마치 어차피 이게 한 덩어리 숫자니까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면 연립 방정식 푸는 거랑 같죠. 두 배의 A 더하기 B가 5. 그 다음에 A 빼기 2B가 제로죠. A가 2B네. 얘를 1로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A가 2B니까 2A는 4B, 5B가 5니까 B는 1이고요. A는 2가 되네요. 합은 3. 답은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다음에 7번이에요. 6번 말고.
7번. k는 1부터 n에 ak 더하기 이 녀석이 제곱이죠. 이게 얼마냐면 20이고요. k는 1에 n에 ak-bk의 제곱은 8이 된대요. 뭘 해주면 되겠니? 빼면 이게 출발하고 도착이 같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k는 1부터 n에 이번엔 같이 써버리는 거죠. ak 플러스 bk 제곱 빼기 ak 마이너스 bk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이게 1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정체가 뭐다? 계산해 보면 4배의 ak bk가 나옵니다. 4를 밖으로 또 뺄 수가 있고 그 4를 약분해 버리면 답은 3이 나오는 거죠. 똑같아. 여기서 있는 거 합치는 과정인 거죠. 빼버렸어요. 왜? 이게 1부터 n까지가 똑같아서. 자, 8번은 그죠?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팔 번 x1부터 xn까지인데요. 얘네들 x10까지인데 얘네들은 어디 있냐면 0하고 1하고 2 중에서 원소를 갖는데요. 그랬을 때 얘네들 합이 얼마? 8. 제곱의 합이 12가 된답니다. 그랬을 때 10에 xk-1의 절대값 이게 필요한 거죠. 이 값을 알고 싶대요.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이 값이 뭔지 모르잖아. 이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의미 있는 값은 뭐냐면 0, 1, 2 중에서 나오는 거고 개수가 총 몇 개? 10개. 그러면 1이 제일 많아서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10개까지 나올 수 있고 2도 10개까지 나올 수 있고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는 개수다. 각각의 개수. 0이 가지는 개수는 사실 의미 없잖아요. 카운트가 안 되니까. 1이 m개, 2가 n개 정도 있다고 볼까요? 0은 뭐겠어요? 10에서 n 플러스 n만큼 있겠죠.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값은 0이 얼마? 0이 이만큼 있고 1이 m개 있고 2가 n개 있겠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제곱을 한다 그래도 0의 제곱이 이 개수만큼 이건 이제 10-n-n인데 요만큼 있고 1의 제곱이 n개가 있고 2의 제곱이 n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립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라서 m 더하기 2n이 8
m 더하기 4n이 얼마? 12죠. 빼버리면 2m이 4니까 n은 얼마? 2가 돼버리고요. m이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k는 1부터 10의 xk-1의 절대값이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값이 m이 몇 개죠? 4개. 여기는 2개. 이건 6개잖아요. 그러면 0인 값은 1을 빼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1이 되는 거죠. 1 곱하기 6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1인 녀석은 1에서 1 뺐으니까 제로가 돼버리고. 여기는 2에서 1 뺐으니까 1이 되는데 이게 2개가 있는 거죠. 얼마? 답은 8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등비수열이 또 나오는데요. 9번 하고요. 10번 3개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 번에서는 A 3이 18. 그 다음에 A 5가 162죠. 그러면 1로 가는데 몇 칸 간 거예요? 2칸 갔잖아요. 얼 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향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양수. 첫 항과 공비가 양수. 그러면 이게 9배 됐으니까 얼이 3 되겠네. 그러면 AN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2, 6, 18, 54, 162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요런 꼴. 2 곱하기 3의 n-1제곱 뭐 요런 식이 일반항이 되겠죠. 요런 꼴이 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구하는 게
K는 1부터 100에, 아니죠, N에 100분의 AK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값을 다 100분의 AK를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100분의 1을 어떻게 빼주면 돼요? 밖으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이게 무슨 몇 번 성질, 시그마 성질 두 번째 묶어가지고 밖으로 뺀다. 그럼 이건 100은 양변을 꼭 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계산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K는 1부터 N의 AK, 즉 몇 항까지 합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걸 만족하는 최대값은 1항까지, 2항까지, 3항까지. 이거 해봤자 얼마예요? 26이니까 80, 그 다음에 24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S4까지 100, S5는 100을 넘어가죠. 이렇게. 자연수의 최대값은 4가 될 겁니다. 10번하고 11번 일단은 그것까지 하고 조금씩 해요. 5분 정도. 합은 분리를 해. 곱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합은 분리해서 계산하세요. 그리고 얘는 등비수열꼴은 공식이 없어요. 등비수열의 합으로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10번은 분리를 한번 해봅시다. 분리까지만 일단 해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K는 1부터 10에 4의 K제곱, 5의 K제곱, 3의 K제곱이죠. 이거 자체가, 이 일반항 자체가 등비수열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쪼개야 된다? 두 번의 어떤 변화 과정을 4의 K제곱분의 5의 K제곱이니까 4분의 5의 K제곱, 4분의 3의 K제곱. 이렇게 분리하고 나면 얘는 등비수열 맞잖아요. 그래서 등비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따로 가자. 따로 분리하자. 4분의 5의 K, 4분의 3의 K제곱, 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녀석들은 우리가 각계격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초항이 얼마? 4분의 5고 공비도 4분의 5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까? 초항은 4분의 5, 공비는 4분의 5에서 헐 마이너스 1에 헐의 항의 개수 10제곱 빼기 1 뭐 이렇게 되거든요. 더하기 여기는 4분의 3, 이번에 1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4는 여기다 곱해지잖아요. 분모에 4분의 5니까. 그러면 4가 1로 들어가면서 5 빼기 4에서 1 돼버리고 5 곱하기 4분의 5의 10제곱 빼기 5 여기도 마찬가지 4가 들어가면서 사라지고요. 3 빼기 3의 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되죠. 뭘 구하는 건가요?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 곱하기 4분의 5의 10제곱 빼기 3의 4분의 3의 10제곱 빼기 2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A고 B고 C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적어놨는데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11번은 별표를 쳐야 돼요. 별표를 쳐야 되고 이건 중요한 내용이고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고 특징이 뭐냐면 숫자들이 뭐 여기서는 얼마죠? 5인가요? 5든 9든 상관이 없어요. 오가 20개가 있대. 얘네들 합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조금 쉬운 버전은 뭐냐면 조금 쉬운 버전은 이렇습니다. 9는 계산하기 쉬워요. 9가 몇 개? 20개. 이거는 계산하기 쉬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이게 계산이 되면 얘네들은 몇 분의 몇만 하면 되는 거죠. 일로 올라가려면 전체적인 값이 9분의 5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9분의 4든 9분의 3이든 다 가능한 거니까 숫자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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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뭐 이렇게 가는 녀석들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스페셜한 이유는 얘는 표현하는 게 되게 쉬워요. 일관되게 표현하기 쉬워. 어떻게 하면 되는데? 9는 얼마죠? 10의 1제곱 빼기 1이고요. 99는 10의 제곱 빼기 1. 쭉 가서 9가 20개 있다는 건 얼마죠? 10의 20제곱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모으자. 10의 1제곱부터 쭉 가서 10의 20제곱 하고 1을 몇 번 빼야 돼? 1을 몇 번 빼야 돼? 20번 빼야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계산하자면 등비수열 파트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초항이 얼마? 초항이 10. 한개수가 몇 개? 20개. 이렇게 가고요. 빼기 20이네. 9분의 10에 20제곱 빼기 1 빼기 20 뭐 이렇게 됩니다. 요런 꼴인데 여기다가 이제 몇 분의 몇을 해야 되죠? 9분의 5를 하면 81분의 50에 10에 20제곱 빼기 1이 있고 9분의 5를 하면 9분의 100이 있죠. 이렇게. 그랬더니 81분의 5 곱하기 아니죠. 50 곱하기 10에 20 빼기 얼마인가요? 950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900이니까 여기다 50 만나가지고 요런 꼴인데 뭐 찾는 건가요? A는 50이고 B는 950이네요. 해보니까 이게 계산이 편한 거야. 이게 깔끔하게 떨어져서 그렇지 얘네들 표현하기 힘들어요. 이거 자체 다 등비수열인 거야. 일반항 자체가. 여기서 올라가는 게 편한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그마가 불편하시니까 조금 어려운 거는 빼겠습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들만 계속 보죠. 간단한 것들만 계산하고. 한 장만 하기 싫어요. 십오 번하고 16번 한번 보십니다.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합이 얼마라 그랬죠 아까? 385. 오. 그죠? 이건 자주 아는 게, 알고 계신 게 좀 편리해요. 아니면 공식을 넣고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1부터 10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다수가 출발과 끝이 같으니까 묶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묶어 보시면 2k-1을 제곱하고 2k 전체의 제곱을 이렇게 묶었어. 합쳤어. 합쳤더니 얘는 얼마죠? 4k 제곱인데 8k 제곱. 4k 더하기 1 이렇게. 그럼 얘를 빼는 거죠. 8에다가 k는 1부터 얼마? 10까지 제곱의 합. 4배의 k는 1부터 10에 k 1이 10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385. 얘는 5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더 잘하실 테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듭 제곱들은 성질이 모든 값이 1항부터 시작했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1항부터 n항까지일 때 쓰는 공식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봤더니 몇 항인 거죠? k는 2부터 n항에 2k-1이라고요. 그럼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못 써요. 홀수들의 합은 뭔데? 개수의 제곱인가? 1357 처음부터 출발했을 때. 근데 얘는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잖아요. 3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어떻게 하자고? 이게 80인데 이걸 강제적으로 1부터 맞춰주셔야 돼. 1부터 맞춰주면 뭔가를 더 얹어 썼다는 얘기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2k-1을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없던 1항을 더했어요. 빼줘야 되겠지. 1항이 얼만데? 1이잖아. 1을 빼줘야지. 이게 80.
그러니까 홀수의 합이 그러면 k는 1부터 n에 2k-1인데 이게 얼마였죠? n의 제곱이라면 개수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n항까지 1357 뭐 이렇게 하는 녀석이 이게 81이네. 당연히 n은 9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만 더 해보죠. 그런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17번에서는 이게 지금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x와 nx 더하기 2n이니까 그러면 두 근을 말하기 전에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산할 수 있어요. an,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니까 알파 n, 베타 n은 얼마? n 더하기 1이고 알파 n, 베타 n은 얼마죠? 마이너스 2n. 이 사실로 이게 계산이 가능하죠. 알파 n의 제곱, 베타 n의 제곱은 n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배의 알파 n, 베타 n이니까 마이너스 2n 이렇게 된다. 그렇잖아요? 그럼 n제곱 플러스 6n 더하기 1이죠. 요런 꼴. 얘네들이 몇 번 더하자고요? 1부터 10까지. k제곱 6k 더하기 1. 하면 자주 나오잖아요. k제곱의 제곱의 합 한파로 55가 몇 개? 6개. 1이 몇 개? 10개. 330 더하면 얼마죠? 715, 725. (19번) 체크하시고요. 20번도 체크하시고요. 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앞쪽에서는
19번은 L이 1부터 N까지 바뀌고요. K는 1부터 L의 K입니다. 이게 56이 된대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자, 괄호가 있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계적으로 푸는 걸 그냥 알려드릴게요.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일단은 괄호부터 푸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괄호부터 먼저 손을 댈 거예요. 전략은 괄호 먼저, 그 다음에 변수를 구분하기. 이게 이제 전략인데요. 이런 류의 문제들에서는 괄호를 먼저 풀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바라보는 거야. 괄호 먼저이기 때문에 얘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처음 걸리는 게 요 녀석이에요. 그랬을 때 변수가 뭐니? 이 상황에서 변수가 뭐죠? 여기서는 변수가 뭐야? L이야, K야. K. 여기선 K가 변수야. 얘만 변수야. 얘는 변수. 바뀌는 값이죠. 그러면 1부터 얼마까지 더하는 거예요? 1부터 2 가서 쭉 가서 L까지잖아요. 그래서 얼마? 2분의 한개수 L이고요. 1 더하기 L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꼴. 얘를 풀었습니다. 이걸 풀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되죠. L은 1부터 N에 2분의 L 1 더하기 1 이렇게 돼버리는데, 제가 그 얘기 했죠. 아까 적어줬던 것 중에 하나지 않니? 얘는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K는 1부터 N에 K 더하기 1 이거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연속된 두수의 곱을 계속 더하는 거야.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따로따로 분리해야지. K제곱 K는 1부터 N의 K 이걸 계산하는데 이게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2분의 N 더하기 1 더해서 묶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한 번 할 수 있는데 두 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3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연속된 수. 이걸 적어 놓고 보시면 얘는 2분의 1로 빼버리면 L은 1부터 N에 L 더하기 1 이나 K 플러스 1이나 똑같은 상황이니 이 값은 뭘로 바뀐다? 3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 7 곱하기 그죠? 요런 꼴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56은 7 곱하기 8인데 7 곱하기 8이 6분의 1에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얼마겠어요? N 얼마죠? 6 N은 6 방정식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들어가야 될 값만 찾는 겁니다. 절대 3차 방정식 풀듯이 하면 안 돼요. 자, 20번은 뭐냐면 우리 오늘 배운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문항. 20번을 풀 수 있으면 시그마를 잘 배웠다. 풀 수 없으면 조금 더 해야 된다. 숙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3층에도) 있어요. 자, 이거 수열의 합이잖아요. 수열의 합. 수열의 합. n 플러스 n분의 2의 제곱 n 플러스 n분의 4의 제곱 n분의 3n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일단은 이걸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시그마로 잘 묶어낼 수 있어야 되고 시그마로 묶은 다음에는 공식을 써서 얘네들을 계산을 하고 맨 마지막은 정리를 하고 이게 필요한 과정이거든. 이걸 좀 더 잘 관찰을 하자면 이렇게 되죠. n분의 1 더하기 n분의 2의 제곱 1 더하기 n분의 4의 제곱 1 더하기 n분의 2n의 제곱.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한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첫 번째는 1 더하기 n분의 2, 두 번째는 1 더하기 n분의 4, k번째는 1 더하기 n분의 2k의 얼마? 제곱. k는 얼마부터?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사실 변수는 k인 거야. 나머지는 n이 붙어도 얘는 상수인 거야. 상수처럼 취급하시면 되고 분리합시다. n의 1 k는 1부터 n의 n분의 4k k는 1부터 n의 n제곱분의 4k제곱 이렇게 되죠. 1이 n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n. 얘는 어떻게 쓰면 되죠? n분의 4를 어디다 쓸까? n분의 4를 여기로 갖다 써도 돼요. 그 다음에 n제곱분의 4는 어떻게? 여기로 갖다 써도 되는 거죠. 근데 k제곱은 시그마 밖을 나갈 수 있어? 없어? 시그마는 없어요. 시그마는 무조건 k 안에 속박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상수값들은 근데 이 값이 변하지 않는 아니 고정된 값이에요. 1부터 n까지니까. 얘는 상수, 얘가 변수인 거야. 변수는 밖으로 못 나가고 나머지는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각자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어떻게 되죠?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어디가? 여기가. 여기는 n제곱분의 4인데 k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6분의 n 더하기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2배의 n 더하기 1이 살아남고 여기는 3n의 2배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 살아남네요. 이렇게 되죠. 계산은 최종적인 계산은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통분은 얼마로 간다? 3n으로 가고 3n으로 가면 n이 붙어서 3n 제곱이 될 것이고 그죠? 여기는 6n의 n 더하기 1 두 배의 2n 제곱 3n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n에 얼마죠? 4n 제곱 13n 제곱인가요? 6n 12n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나요? 3n에 13n 제곱 12n 더하기 2 뭐 이런 꼴이 되더라.
계산량이 조금 하다 보면 많아져요, 시그마는. 잘 잡으셔야 돼요.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되는데. 되게 편한 단원이 될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단원이 돼버리죠. 되게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 이겁니다. 소거형. 앞뒤로 이렇게 날아가는 꼴. 시그마를 계산하다 보면. 그러니까 시그마 계산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거,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주로 뭐겠습니까? 등차 수열 아니면 등비. 아니면 되게 특수한 꼴, 그죠? 다항식 꼴, n에 k에 k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잖아. 그 외의 계산은 사실 공식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머지는 거의 소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공식을 모르겠다. 그럼, 소고형으로 풀릴 거야. 내가 모를 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고형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부분 분수가 있고요. 부분 분수는 뭐죠? 더하기인데 곱하고 막 해요. 뭐죠? 자, 통분의 역산을 부분 분수라고 합니다. 통분 거꾸로 한 거. 통분 역산. 통분의 역산. 거꾸로 한 건데, 예를 들면 2 곱하기 3분의 1,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 차로 빼는 거야, 차로. 어떤 식으로 하죠? 일단은 작은 쪽에서 큰 쪽을 그냥 빼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되게 호기롭게 뺀 다음에 모양 빠지게 어떻게 하죠? 암산해 보세요. 그럼 분자가 얼마가 되니?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1이잖아요. 분자 보면 헷갈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분자를 통분했을 때 분자값. 1. 1은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5 곱하기 8분의 1이면 어떻게 한다? 5분의 1 빼기 8분의 1 일단 호기롭게 쓰시고 그 다음번에 해주면 어떻게 돼? 3이 남죠? 안 맞잖아, 좌우가. 그러니까 어떻게? 3분의 1을 맞춰주는 거야. 만약에 이게 A, B분의 1이면 어떤 식으로 한다고? 원칙은 일단 둘 중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줘? A, B분의 1인데 B 빼기 A가 있으니까 얘를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분 분수 꼴인데 대개는 뭐가 올 거냐면 등차 수열 형태면 여기가 일정하겠죠. 공차가 붙는 거니까 이 값은 좀 일정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분 분수인데 K는 1부터 10에 K에 K 플러스 1분의 1 뭐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러면 이 자체를 계산을 못해요. 근데 얘를 차의 형태로 쪼갤 수 있는 거죠. 부분 분수를 쓰면. 부분 분수 쓰면 어떻게 되는데? 일단은 빼라고 이렇게 되죠. 분자 계산해 봤더니 K 플러스 1에서 K 빼도 어차피 1이니까 그냥 뭘 더 곱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 꼴이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1분의 1에서 2분의 1 뺀 거 2 집어넣으면 쭉 가서 얼마? 10분의 1에서 11분의 1 남으니까 뭐가 날라가죠? 가운데 게 다 날라가요. 가운데 게. 그러면 1 빼기 11분의 1 해서 11분의 10 되는 거죠. 요거는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런 꼴. 이게 첫 번째 부분 분수고 두 번째는 시그마에 이제 무리수가 등장하는데 유리화를 시켜버리면 유리화를 시켰더니
얘네들이 소고형이 돼버립니다. 빼놓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연속된 녀석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소고형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가 있는데 루트 k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k분의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꼴이 있어요. 이게 무리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분모에. 얘를 유리화시키려면 분모 문자를 얼마를 곱해주면 되니?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분모는 뭘로 바뀌고 2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k는 1부터 10에 얼마?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시면 1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1, 2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2, 세 번째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 가서 얼마?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거든.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어디가 날아가니? 처음 거 날아가니? 여기가 날아가죠. 여기가 날아가죠. 하다 보면 여기가 날아가나요? 여기 날아갈 겁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돼? 2분의 1에 몇 개가 살아남니? 그죠? 앞에 두 개를 못 잡았으면 끝에 두 개를 못 잡아요. 그래서 얼마? 루트 12, 루트 11 빼기 루트 2 빼기 루트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 꼴이 이제 대표적인 녀석인데, 그 외에는 몇 가지 응용 버전이 있는데 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21번 하고요. 23번 하고요. 24번. 3개만 딱 더 할게요. 계속 힘들어하죠. 수원 제일 잘하면서. 수열이 싫어. 아, 도영은 잘하더라. 잘 모르겠고. 오케이. 괜찮아. 싫어해도 돼. 나중에 친해질 거야. 너 왜 자꾸 목이 안 좋냐? 감기 걸렸냐? 인생이 힘들어요? 옛날에 한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했던 말씀인데. 다음 주 수업 어디 있어요? 다음 주가 아니라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이요? 네. 이번 주 목요일도 여기서 해요. 왜냐면 논술이 언제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하면 돼. 이번 주까지만 논술 주간. 그 밑에는 이제 지방대 논술.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수도권 논술에 이번 주에 다 끝나요. 면접이요? 논술이요. 면접이요? 면접도 있어요. 면접 있는 학교도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면접 보고. 서울대가 면접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휘문고에 있는 면접이 오는 것이 아, 신경을 쓰는 힘으로 그냥 보내줄 수 있는? 아니요. 신경 안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친구가 그랬는데 신경을 안 가지고 그냥 팀원 중에서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합격률 3분의 2. 그러니까 딴 데보다 높다는 거지. 다른 학교보다.
저번 주에 복도에서 기다리니까 이 친구니. 그렇구나. 보고 쓰고 있어. 왜 지금 쓰고 있어? 앞에 다 했어요. 예쁘게 다 했어요. 승주야. 시종일 간장. 구석이면서 또 자지 말고.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 숫자 값을 계산하지 마시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보시면. 21번은, 자, an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을 x-n으로 나눴으니까, 이거, an은 뭐죠? an은 뭐죠? an이 뭐냐고. 자연수. 아니, 욕하면 안 되지. 욕하면 안 되지. an이 뭐죠? x-n으로 나눴으니까. 뭐,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 싫은 건가요? 아니면, 플러스 4n 플러스 4. 그렇죠. 이걸 나눴으니까, 1차항으로 나눴으니까, 그 값을,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그죠? 뭐, 1이 아니더라도 뭐, 몫은 달라지지만, 어차피,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얘는 n 더하기 3, n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역수를 취하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역수의 값들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n 플러스 1, n 더하기 3분의 1인데 어떻게 한다고? 부분 분수는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빼라. 이렇게 쪼개놓고 생각을 해야죠. 은근슬쩍 이렇게 n 플러스 3이 가고 이렇게 n 플러스 1이 가고 뺐어. 얼마가 남다고?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얼마? 고마워. 혈압이 폭발하기 직전에. 자, 2분의 1. 얘네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밖으로 뺄게요. 2분의 1 밖으로 빼고 n은 1부터 7까지 이렇게 했더니 2분의 1이 있고 초항을 쓰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두 번째를 쓰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네 번째가 뭐죠? 4분의 1 빼기 6분의 1. 어디까지? 일곱 번째 넣으면 8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개 살아남아? 그죠? 이 간극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이 간극이 두 칸이면 앞에 두 개는 못 잡아낸다고. 캔슬을 못 시킨다고요. 소거를 못 시킨다고요. 그래서 얘랑 날라가고, 그죠?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 있는 녀석 날아가고. 몇 개 살아남았어요? 두 개 살아남았으면 여기도 두 개 살아남은 거야. 두 칸 차이면 두 개 살아남고 한 칸 차이면 한 개 살아남고 위에 한 개, 밑에 한 개. 2분의 1, 3분의 1 빼기 10분의 1 위에는 9분의 1이 있었겠죠. 이러면 90으로 묶을까요? 45, 30 빼기 10 빼기 9, 56, 28, 45분의 14. 이렇게.
23번은 네. SN을 주고 AN 구하는 거 기억이 나나요? 유병쌤이 한번 했죠. 제가 수업을 안 해서 그 뒤에 들어와가지고 그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줬죠. 아닌가? 안 했어? 그죠? 이게 딱 SN을 주고 나서 AN 구하는 거잖아요. AN 어떻게 하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SN에서부터 SN-1을 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녀석은 언제부터 합당하다? 그죠? 2 이상에서 두 개를 비교해야 빼버린 거니까 n-1이 1항 이상이려면 n값은 2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녀석이고 n이 1일 때 어떤 정보값은 누가 준다고? S1 그죠? 대입했을 때 이렇게 잡아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관된 식하고 n이 1 집어넣었을 때 식하고 같으면 그냥 한 방에 쓰면 되고 아니면 두 개를 쪼개서 써야 돼요. 이게 FM이에요. 이 과정은 서술형에서도 그대로 녹여서 써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n의 제곱 플러스 4n n-1의 제곱 4배 n-1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빼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죠? 2n-1 여기는 4 2n 더하기 3 된다. 그죠? 2n 더하기 3 여기는 2n 더하기 3 n이 2 이상일 때 n이 1일 때는 얼마죠? 5 근데 여기다 n 1 집어넣어도 똑같으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면 된다? an은 2n 더하기 3이구나 아무런 말 없이 초항부터 다 이걸 아는 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쓰시면 an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이 값은 얼마죠? 2n 더하기 3 2n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근데 는 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부분 분수로 나타냅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얼마? 3분의 1 빼기 이렇게 쓰면 통분했을 때 분자 얼마? 2니까 2분의 1이 필요하다. 그래야 양변이 같아진다. 이 사실을 알고 몇 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죠? P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을 여기로 가자. 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이렇게 되죠. 초항은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5분의 1 빼기 7분의 1. 그 다음에는 7분의 1 빼기 9분의 1. 쭉 갔더니 얼마? 2p 더하기 3분의 1. 왜냐면 최고차가 p니까. 제일 큰 값이 2p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에 5분의 1 2p 더하기 5분의 1 했더니 25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2p 더하기 5분의 1이 얘는 얼마예요?
여기는 50분의로 바꿀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씁시다. 이 2를 곱하면 25분의 4. 1로 보내면 2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P 값이 얼마? P는 10 이렇게 되죠. 부분 분수까지만 하실 수 있으면 돼. 더 깊은 테크닉들은